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방금 발표가 나왔는데요. 9월 미국 CPI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물가 그리고 뭐 다 통틀어 봤을 때 기대보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도 눌러보시면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제 말은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일단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선물 지수를 봤을 때 상황이 좋지 않고요. 이따가 이제 미국장 10시 반에 열리면 또 그것도 아마 좋게 나올 확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금요일 한국 장도 열려 보면은 아마 좀 불안불안하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피벗 중심축을 돌린다. 그러니까 연준이 방향을 튼다. 이쯤 하면 됐고, 유엔이나 아니면 기타 대외 국가적으로 대외적으로 미국의 좀 금리 인상 작작해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는 고스란히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타이밍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피벗은 완전히 사라져가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1월 달 중간 선거 또 그 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금리 상승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긴축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외부의 목소리를 들을 여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좀 더 또렷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하면서 대외의 어떤 여건이나 아니면 거시경제보다는 국내 수급 아니면은 뭐 정부 정책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이것도 신경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은 일정 기준선을 넘어서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응축되고 있고 뭔가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나가보시면은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어느 정도로 없냐면 7월 달에 640건이었으면은 8월 달에 아마 660건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2, 30건 차이인데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 나가보면은 싸게 팔리는 것들이 비과세를 노리거나 아니면 일시적 일가구 1주택이죠. 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물건 이런 물건들이 대다수였고 싸게 팔렸다 하더라도 본인이 마이너스를 보고 파는 게 아니라 본인의 수익을 국가에 줄 걸 좀 아껴서 매수인에게 전달되는 약간 이양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부터 나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공포성, 그러니까 겁에 질리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겁에 질리면은 일단 어떤 본인이 기존에 하던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할 때 많이 보시게 돼요. 선물 옵션이나 비트코인도 진짜 공포에 질면 사람들이 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동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디냐면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곳. 왜 그러냐면 평수를 보시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선호했던 대형 평수는 투매가 없어요, 여러분. 대형 평수는. 그런데 작은 평수 아니면 대량 입주가 있었던 곳, 신축 공급이 있었던 곳, 특히 신축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동시 입주할 때 전세가나 매매가의 가격 조정이 적었던 곳. 뭐냐면 정말 그때 유동성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강력하게 집중이 돼 있던 거예요. 그분들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투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은 마이너스에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오면은 그분들의 특색은 뭐냐면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서 아무리 많이 봐도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분들은 투매를 진짜 어지간하면 안 해요. 이거는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안 합니다. 왜냐면 딱히 방법이 없는 게 그걸 팔고 나서 또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전세나 월세나 매매가 만만치가 않고 같은 단지에 지금 그걸 팔고 비슷한 단지에 옮겨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공포스럽고 떨어진다고 해서 같은 단지에서 잠실에서 팔고 옆에 집에 전세로 가는 분이 정말 많진 않지 않습니까? 드물단 말이에요. 가끔 있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는 피벗이 없구나. 전환점이 없구나. 이대로 달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소비자 물가 CPI 안 좋게 나오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고 한국이 빅 스텝 밟은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이 있고 주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이 생각해 보시면 제일 영향이 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그냥 거래가 없는 거거든요. 차이점이 있어요. 비트코인이랑 주식은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거래가 되면서 내리박히고 있는데 부동산은 거래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똑같은 여건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갑자기 거래가 다시 늘어나요. 거래가 지금 서울이 저는 평균 5천 건 이상 잡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쭉 투자해 올 때는 여러분 15,000건도 넘었었어요. 15,000건이요. 한 달에 서울 거래량이 15,000건이 넘어도 별 문제 없었어요. 10,000건 넘어도 아무 문제 없었고 조정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건이 안 돼요. 그때랑 비교하면은 20분의 1토막이 난 거예요. 20분의 1토막. 그럼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이 전혀 팔 수가 없거든요. 자, 좋아요. 근데 지금 최악의 상황 맞고 침체장이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월세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CPI 안 좋게 나왔고 피벗의 기대감이 젖어 있었는데 완전히 모든 게 무너져 내려가는 지금 공포심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고 더 올라갈 분위기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거래가 다시 한 6천 건까지 올라간다? 아니 5천 건까지 올라간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내려갈까요? 앞으로 이 5천 건의 거래가 되면서 하락 그래프를 앞으로 그릴까요?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까요? 저는 반등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장 구조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제 얘기가 이해가 어려운 분도 계실 거지만 저도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오랫동안 공부해 왔고 정말 많은 걸 여기 걸었었는데 지금 만약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같이 가면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거나 대외 경제나 거시 경제가 안 좋아서 같이 흘러내린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은 이렇게 되기 전부터 얼어붙었었어요, 여러분. 대출 중지 그리고 취득세 강화. 2020년도 8월 달에 취득세 강화했죠. 8월 달 이후에 다주택자는 12.4%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초점이 흐려진 건데 그전에도 규제를 30번 가까이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도세 중과요. 82.5%까지 나와요. 법인은 종부세가 7.2%예요, 여러분. 종부세가 법인은 심한 데는 수억 원이 나와요. 정말로다가. 취득세가 12.4%예요. 자,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5년, 6년 동안 내리 이제 망가뜨리다가 이제 드디어 시장이 완전 멈춰 섰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나오니까 충격이 되게 커 보이고 충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부동산은 이 충격보다 이 전쪽 충격이 더 커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아까 여쭤봤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5, 600건대인데 5천 건으로 다시 늘어난다? 여러분 참고로 옛날보다 이렇게 뭐 금리가 급박하게 움직인 적은 없겠지만 금리가 더 높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별 문제 없었어요. 제 말은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면 지금 요 상황 그대로에서 요 대외 여건 그대로에서 거래 건수가 5천 건까지 살아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 거래량이 지금 이 상태에서 5천 건이 늘어나면 난 더 흘러내려갈 것 같아. 지금 나가보니까 매물들이 널렸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전 그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래량이 5천 건이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자유시장 아니면은 규제가 많이 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주식시장 아니면 비트코인 시장 지금 규제하나요? 부동산이랑 비교했을 때 규제한다고조차 할 수 있나요? 지금 공매도 금지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안 해요. 이상한 일인데 공매도 금지를 절대 안 하고 있고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뭔가 리액션이 그렇게 빨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규제가 이미 박혀 있잖아요. 제 말은 부동산의 규제를 해제했을 때 지금 이 대외 여건이 되면은 부동산도 정말 흘러내리겠다?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공포심을 느끼고 그에 맞게 행동하셔도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작년 10월 달 이후로 대출 중지를 필두로 여러 가지 규제가 겹겹이 쌓여서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기 시작했다면은 그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 이거는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주식도 끝났고 비트코인도 끝났고 부동산도 끝났으니까 투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부동산은 한 번 더 시장을 들여다보실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어떻게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팁이 될 수는 없겠지만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올해 같은 해는 본 적이 없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 팔려요. 시장이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은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도 얼마든지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무적이다. 이런 거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영향을 받을 만큼 대외 여건이 안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영향을 크게 받았었어요. 정지가 됐었어요. 부산 빼고는 다 올스탑이 됐었는데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그때보다 지금 부동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해석을 하고 계신데 저는 아직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거보다 다른 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런 뉴스에 반응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뉴스를 보고 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래건이 다시 5천 건까지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래건이 5천 건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니거든요. 제 말은. 이거 전부터 이미 얼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고 부동산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기 전에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늦은 밤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발표가 됐고 이제 이 영향이 하루 이틀 동안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